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오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프간 철군 전후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프간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한국은 아프간처럼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고 철군 작업이 5월 말까지 탈레반의 시한까지도 불가능해서 연장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탈레반이 본색을 드러내고 또 아프간 내에서 용감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허 대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예상했던 대로 얘들 그 자기들 습관 못 버리는 거는 뭐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숙청이 아마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들 좀 과장된 게 많아서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제가 예멘에 한 2년 반 있으면서 그 있는 중동 사람들 어떤 그 문화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 의식 구조 이런 걸 간접적으로 좀 접해본 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걔들 왜 비즈니스 하고 나면 꼭 막판에 인샬라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의 뜻대로. 근데 그거 뭐 될 대로 달아 나 모르겠다 이 소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농경 사회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약속 잘 안 지키고. 근데 하나 한심한 거는 미국이 어떻게 트럼프 때부터 이 얘들하고 탈레반하고 협약을 만들면서 자승자박했더만요. 보니까 자기들은 도주할 날짜까지 지정해놓고, 그러니까 탈레반 애들 어차피 약속 안 지킬 걸 아는데 미국은 지 스스로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게 그간의 중동 정치를 쭉 연구를 해봤고 자기들이 아마 이라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건데 이 믿지 못할 이 탈레반들하고 그런 어떤 그 화평 조약을 맺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제 협상 날짜가 2020년 작년에 2월 29일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이 그 당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사가 없다 보니까 이 굴욕적인 부분으로 탈레반이 그 협정에 사인을 해주고 트럼프는 그 협정 내용을 가지고 아프간 전쟁을 자기가 마무리 지었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한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러고도 졌는데 자기가 당선되니까 트럼프 말한 게 참 좋거든요.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빨리 마무리 짓고 끝냈다는 걸 또 자기 업적으로 트럼프가 끝내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끝냈다라는 걸 하려고 거기에 집착해서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이나 군이 위에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들을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누르고 가다가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쇼맨십에 목숨 거는 인물이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무리 바이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뒷마무리를 하는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간에 쭉 이렇게 언론에 난 거, 그 사람의 바이든 인터뷰 내용을 쭉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실제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가장 아마 이 아프간 전쟁의 염증을 느낀 인물이더라고요, 실제로. 예. 계속해서 이제 뭐 빠져나올라 했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트럼프가 먼저 풀어주니까 좋아라고 바닥 넘겼는데 문제는 이 철군을 시작하게 되면은 벌써 이 탈레반이 준동할 거라는 걸 갖다가 자체 군 정보 당국에서 이미 다 회비를 한 바도 있었고요. 36번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최소한 자국민이라도 빠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인도 철수를 시키지 않고 군대부터 먼저 빠졌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뭐 재선을 앞두고 한 정치적 쇼라고 하지만 지금 바이든은 중간 선거까지 놔두고 시간이 남아있고 이렇게까지 불이 나게 빠져나와야 될 실익이 있었는지. 국적자가 2만 명이 있는데 군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650명만 남는 지금 이제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650명만 남는다. 그럼 카불 시내가 다 함락돼 버리고 공항만 650명이 있는데 대사관에서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 대사관부터 공항까지 2.2km래요. 그래서 이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그 미국이 뭐 다른 거 다 왜 철군했냐 이런 거 다 떠나서 대피 작전이라도 도상 그 계획을 한번 이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봤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세가 한 10일 동안 지속돼서 8월 5일부터 전면 공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8월 5일부터 전면 공세에 들어가면 저게 도대체 며칠을 버틸 것인가를 판단해보고 그러면 다시 폭격을 해서 미국이 이 안전 과거에 보면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갔다가 다 철수하고 이라크 남쪽 북쪽에 후세인이 이라크 그 군대가 못 오게 하는 이 범위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쿠르드인도 보호하고 또 남쪽에 그렇죠. 그런 실제 사전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번에도 카불 뭐 50km 반경 안에 들어오면 폭격 조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이제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테러 집단 간에 협상을 안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었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얘들하고 교섭을 한 셈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CIA 들고요. 국장이 들어가가지고 탈레반 카불 지도자인데 그거는 걔는 미국이 현상 수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식 탈레반도 아닌 깡패한테 카불 지도권을 탈레반이 위임했어요. 그럼 그거 현상 수배자와 CIA 국장이 만나서 우리 며칠 말미만 좀 더 주라, 좀 이따가 나갈게, 빨리 나가시오, 뭐 이렇게 이 말이 되냐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상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국방부 대변인은 정해진 날짜 안에 다 철수시킬 수 있을 것 같이 설명을 합니다만. 근데 지금 또 한간에서는 뭐 8월 30일까지 안 떠나면 그 다음에 우리 책임 못 진다고 아마 탈레반이 얼음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지금 뭐 철군을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탈레반이 이게 다른 집단과 달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만요. 보니까 단일한 어떤 이데올로기 하에 결성된 거라 보기에는 인종적으로 이게 파슈툰족이던가요? 그 아프간에 한 44%? 42%인가 아마 그 정도 그러면 1,800만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났을 때 파키스탄이 뭐 가장 좋아할 거라고 그런 언론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파키스탄 내에 소위 말해서 이 파슈툰족이라는 게 무려 4천만이 살고 있더만요. 파키스탄 인구가 한 2억쯤 됩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죠. 2억은 아니고 2억하고 한 1억? 좀 넘을 그런데. 그럼 거기에 무려 4천만이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4천만이 아니 아프가니스탄은 인구는 3,800, 4천만인데 그 중에 파슈툰족이 1,800만이거든요. 1,800만이죠. 근데 파키스탄에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게 파키스탄에 4천만이나. 파키스탄의 주종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영화 마크 월버그 나온 영화 있죠. 론 서바이벌인가 하는 거 보면은 그 미국의 이 혼자 그 구하러 가다가 구했던 그. 근데 그때 재밌는 게 그 뒤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구해준 사람이 원래 이슬람 교도가 맞는데 이 사람 이슬람은 사실은 뭐 서기 60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슈툰족 얘들은 파슈툰 왈리라 그래가지고 무려 2000년 동안 전속이었는 그런 관습법을 따르는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군을 갖다 도와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실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파키스탄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인적 자원을 아프간으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파슈툰족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이 전에 예멘이 제가 있을 때 전 세계 아마 테러 집단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테러 집단들이 전부 예멘에 다 있었는데 지금 이래 되면 아프간이 아마 전 세계 이슬람계 테러 집단들이 아마 원상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는 거는 극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탈레반이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이게 뭐 그 신학생이라는 뜻이더만요 보니까. 학생이라는 뜻.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게 되게 이제 이슬람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나 기득권 사람들은 아니죠. 되게 사회 불만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이제 코란을 읽는 척 하면서 사실은 총을 들고 있는데 테러 집단이 된 건데 얘들이 과연 그러면 이게 국가를 접수해가지고 이걸 운영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가 하는 사실은 좀. 지난번에 보면 96년도에 그러니까 20년 러시아가 이제 그 아프간에서 89년에 철수하고 나즈불라 정권을 세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그 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 우즈벡인 북부 동맹의 핵심이었던 도스툰. 도스툰 장군. 원래 그 나즈불라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오래 못 가겠거든요. 처음엔 잘 막았어요. 소련 떠나고 2년을. 얘가 젤로 붙었어요. 북부 동맹에 원래 이제 주도하던 사람이 아흐마드 이 샤 마수드라고 지금 아들이 샤가 빠진 32살짜리야.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학살도 안 하고 여성의 권익도 존중하고 또 이 포로도 잘 대하고 또 지금 이슬람의 수피점에 빠진 원리주의자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 영화에도 꽤 잘 묘사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알카에다가 9월 9일 날 기자라고
9.11 일어나기 이틀 전에 네. 2001년 네. 얘를 암살했죠. 예,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테러범 예, 보내다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네. 이제 북부 동맹이 저 도스툼한테 넘어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그때 89년에 러시아가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91년까지 버티다가 92년에 네. 나저볼라 정권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온갖 무자히딘들이 다 모여가 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카불에. 그게 1996년. 92년부터. 92년부터. 그게 96년까지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온갖 계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네, 주로 네. 지금 미국이 집중 지원했던 게 그 탈레반의 지도자 오마르하고 네, 네. 이 악질들을 지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련하고 네. 싸울 때.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정부에서 빠져가 예. 탈레반을 한 4년부터 구성해가 네. 2년 만에 다 먹고 그래서 카불에서 정부를 하던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마수드라는 사람이 저항군을 모아가 네, 카불을 네. 진격을 하려니까 카불을 폭파시켜 버린다니까 이 사람이 참았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북부 네. 지역에는 이제 완전히 별도의 나라로 한 20% 되는 땅은 이 마수드하고 이 도스툼하고가 지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아프가니스탄하고는 전혀 다른 이 부분으로 북부 지역은 벨기에 해방 지역으로 남아 있고 자기들이 교육시키고 세금 거두고 다 했어요. 지금 그 저 북부 쪽에 상계주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살레 부통령이던가요. 네. 그다음에 마수드 주니아 네. 그 32살짜리 젊은 애. 네. 걔하고 일부가 지금 저항을 한다. 해서 일시적으로 뭐 상계주를 저항을 했다가 다시 또 두 개주를 뺏기고 지금 뭐 이런 이제 식의. 공세를 하니까 네. 그 계곡 안으로 다시 들어갔죠. 왜냐하면 네. 산만하게 하기는 아마 네. 병력이 뭐 한 9천 정도 되는 아,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그 아프간군의 코만도나 네. 어차피 걸려봤자 죽을 사람들은 전부 각자 전선을 돌파해서 그걸로 합류를 하고 있대요.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은 미국이나 서방이 이 세력을 지원한다 말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몸 빠져나와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 못하죠. 그래서 뭐 몇 개 신문들은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아들 마수드가 네. 뉴욕 타임즈에 메시지를 보냈대요. 자기들을 도와달라. 아, 예, 무기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근데 것 그걸 이제 같습니다. 뭐 네.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워낙 평판이 좋고 샬레라는 사람은 이 정보국장을 하면서 네. 마수드가 추천했대요. 네. 깔끔하게 해가 부패를 하지 않고 음. 그래서 국방장관 내무장관을 하고 그래서 이 애들 탈레반이 2번을 죽이려다가 이 사람 친척들도 많이 죽었어요. 조카도 죽고. 그냥 부통령 얘를 대통령 시키셔야 되네. 그렇게 말고.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꼭 보면 저기 카르자이 일대 이때 간이 이 더러운 놈들을 그건 돈 많고 미국 유학간 애들 네, 아니다. 더러운 놈들이 네. 미국 붙어서 알랑거리니까 네, 미국의 네. 실패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현지를 이렇게 잘 보고 네, 신망이 있는 사람을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대통령 도망가고 부통령은 그나마 또 산에 박혀가지고 또 나름 또 네, 투쟁을 하고 있는 있고.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탈레반이 딜레마가 네. 미국의 이 앞잡이 정권과 미군을 쫓아내자고 하면 네. 싸움이 되는데 네. 네. 같은 이 해교 지도자의 그래도 네. 또 존경받는 해교 지도자의 아들과 부통령이 남아서 싸우겠다는데 이걸 붙어서 죽이자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정서로 말이 잘 안 된다. 그좀 민심 잡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네. 그 동네가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도스툼이 뭐 우즈벡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는데 도스툼은 또 이 사람이 우즈벡인이에요. 네. 여기도 한 네. 18%인가 뭐 된다더라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저도 도스톰에 대한 지식은 다 영화로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저기 샬레는 타지크인이고 타지크는 또 이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부족주로 종족주로 뭐 14개던가요. 네. 그 정도로 부를 때 말까지 다르다는데. 네, 타지크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투르크인까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몽골 쪽 계열이 있어요. 하지라인이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종족들을 탈레반이 워낙 확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싸워야 사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단순히 뭐 이념 가치가 아니라 안 그러면 그냥 안 둔다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죽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않을 거라 봅니다. 제가 하는 게. 나쁜 정권은 몰아내면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일반 주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죽어 날 노릇이죠. 근데 이게 그 국경성도 보면은 결국 옛날에 영국하고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 하면서 억지로 만든 거지. 이게 사실은 여러 개의 나라로 분리됐어야 할 나라가 억지로 하나로 존속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미군이 그 게릴라처럼 숨어 있는 탈레반을 완전 소탕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저는 이 살레나 마수드 이 사람들이 뭐 반군을 갖다가 양성해서 다시 수도 카불을 재점령하고 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아마 계속 저항을 계속 한다면 탈레반 스스로도 아마 얘들 소탕하기 힘들 겁니다. 그 나라 지형상. 예.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북부 지역은 점차적으로 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북부 지역이 우즈벡하고 타지크스탄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생활 권력이나 인종 권력이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판지 시르가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쪽으로 국경까지는 제가 볼 때 탈레반이 통치하기가 어려울 거고 탈레반이 제일 문제가 금고를 열어보니까 200억 한국 돈으로 200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한테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니가 돈 뭉치 들고 달아놨잖아요. 그거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미국 연방은행이 일단 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두면 다 떼먹으니까 가는 쪽. 그건 지금 다 동결시켰다면서요. 다. 아니, 매주당 갖다 줬어요. 주급 형식으로. 비행기가 달러로 한 주에 한 3천억씩을 현출 갖다 줬답니다. 아프간 정부에. 그러니까 주급으로 갖다 주니까 이제 저게 8월 한 10일 넘으면서부터 그게 비행기가 안 떴대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거는 다 갖고 튀고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특정 금액을 갖다가 아마 중앙은행이 이게 예치시켜 놓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봉급 형식으로 줬다는 거죠. 그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인데 아마 이 경제가 얘들이 아마 잡고 나서 경제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겠죠. 해외 투자도 안 되고. 근데 식량은 데다가 저 나라가 양기비는 되는데 쌀이나 밀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양기비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탈레반도 처음에 집권하고 나서 90년 초 중반에 그 양기비가 다 태웠다 그러거든요. 이슬람이 저해한다고 해놓고는 결국 주산업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음성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뭐 마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양기비를 통해서 만드는 마약은 무슨 시장 마켓 시어가 87%가 그러더라고요. 아프간에서 만드는 게. 근데 이놈은 그 척박한 땅에서 되게 그 지금 뭡니까 아프간이라는 게 산이 이제 70% 정도 되는데 75%던가요? 그 힌두쿠시 산맥이라는 게 우리 태백 산맥이 아니거든요. 5,000m, 7,000m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양기비가 자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게 주산업이 되다 보니까 마약 가지고 이제 뭐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경제나 망가진 거는 뻔하고 자, 그러면 지금 난민 수용 문제거든요. 근데 심지어 좀 이게 후가시 넣기 좋아하는 언론은 아마 1,800명 정도, 약 인구의 한 40%가 도주할 거다. 각 사방으로 흩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원이 다니면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 주한 미군이 있는 기지에 다 분산시키는 거는 그건 아마 지금 취소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기가 왜 그러면 한국이 취소됐는가에 지금 의미심장한데요. 내가 오늘 그 방송에 좀 정부가 입장을 밝혀라 하다가 바빠서 못 이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미국이 미군 기지가 세계에 있는 데다가 저 사람들을 좀 각각 조금씩이라도 분산시키겠다 해서 한국에 온댔는데 미군이 보낸다 하다가 안 보낸다 한 뒤로 기사가 뭐가 나갔습니까? 갑자기 대체해서 나간 게요. 이 아프간 관련 기사 해가지고요. 한국 대사관을 도운 사람이 한 400명쯤 되는데 수송기를 3대를 보내서 데려온다라고. 데려온다 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군을 도우거나 거기 재건 사업을 한 거는 한국이 거기서 철수한 거는 벌써 몇 년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럼 뭐 돈은 좀 줬다지만 돈을 그냥 뭐 그 아프간 정부 쪽으로 주거나 그랬지 그 돈을 줘가지고 뭐 현지에 몇 명 있지도 않은 한국 대사관이 그걸 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그 인프라 구축한 것은 뭐 아프간 PRT 사업이라는 거는 관여를 했었는데 그 군대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일부 민간인들은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된 마당에 한국이 무슨 영영칠이고 MI6고 뭐 CIA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논단 말입니까? 400명을 골라갖고요. 한국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아프간이 넘어갈 때부터 한국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과연 그 사람들 신원 조회를 다 해가지고 시켜서 숨어 있으라 하고 철수시킬 명단을 작성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대사도 무슨 정의용이하고 통화하다가 화상 통화하다가 후닥닥 미국에서 해라. 지도 몸도 못 빠져나가고 비행기 늦게 타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대사관을 도운 사람을 400명 데리고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의심을 해요. 뭔 의심인가 하면
미군이 직접 데리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국민 반감이 또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가 미군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 한국 대사관 도운 사람이라고 한 400명 싣고 올 거니까 우리 비행기로 싣고 올 거니까 그 쇼를 그러면 한국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일부 뭐 우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야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어리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거기 한국 도운 사람들을 저렇게 수송기까지 아프간에 보내서 데리고 온다? 나는 한국 수송기가 아프간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좀 믿기질 않습니다. 지금 수송기 가려면 군대가 가 있어야 돼.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 저 카타르 도하나 저기 어디 저 독일 미군 기지나 이런 데다 보내가지고 현지에 미국이 옮긴 사람 중에 한 몇백 명을 싣고 와가 한국 도운 사람이라고 뻥치면 그거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독일도 이미 철군했었고, 이게 철군한 나라들이 자기 자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기들 도와준 그 아프간 사람들을 갖다 인도적 차원에서 데려가겠다 하는 거 언론에서 말은 하고 있는데 영국, 독일에서도 수송기 보내가지고 구출했다는 이야기는 안 뜨거든요. 영국은 좀 보낸 것 같고 독일도 보내다가 위험이 있어가 중단됐다고 하고 프랑스가 좀 데리고 갔는데 5명이 탈레반 협조자들이래요. 그 정도 숫자죠. 근데 그게 한국에 400명이라는 게 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이게 뭔 숫자하고 일치하는가 하면 한국을 역대까지 도운 사람이 한 400명쯤 된다. 함락되기 전에 대충 그 정도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버리지 마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떠들었어요. 현지에서. 그런데 딱 그 사람을 해갖고 지금 공항까지 가는 경로도 차단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피는 계획도 없이 한국 대사관이 다 철수했는데 지금 한국이 뭔 수로 그 사람들을 가려가지고 빼내서 비행기를 아프간 카불에서 싣고 논다는 겁니까? 결국 미국이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대사관 직원들 다 빠져나왔고 군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단을. 그 사람들 누가 관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다음 미국 저것도 지금 자국민 보낸다고 정신없는데 한국. 그러니까 결국 뭐 미국이 쌓아놓은 사람 한 400명 데리고 오면서 한국 도와준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서 데리고 오는지 한국 정부가 한번 밝혀봐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수송기 세대를 갖다 보낸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난민 수용 문제 뭐 이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뭐 우파들도 그냥 여기서 못 받겠다고 이야기 못 하고 그냥 뭐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와꾸를 정해서 받자라는 막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도나 좌쪽에 있는 언론은 뭐 그냥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 중에 도저히 이제 역겨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국내 인구 저하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런 것들 먹물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프간하고 그러나 이슬람 애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제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 보니까 그런 식 같으면은 좀 더 좋은 인종들 종자들 좋은 사람들 받아들여야지 이 인간 같지 않은 얘들. 제가 아랍 살아와서 아는데 아랍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두 번 다시 그게 안 하거든.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얘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서구의 그 법치주의라든가 그 자본주의 그 생산 양식을 갖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자기들은 이미 잃을 게 없는 애들이에요. 탈레반 이런 이제 테러 집단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하거든요. 얼마든지 사기치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사기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아무리 이제 테러 집단이라 하지만 근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제 계약을 맺어놓으면 아프간 탈레반들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되고, 이제 미국은 여기서 하나라도 이제 어긋나거나 약속을 어기면은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을 이렇게 이상한 비난을 받는 이런 좀 페어하지 않는 게임에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으로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거기 만약에 아프간에 남아가지고 탈출을 못하는 미국민 같으면 탄핵시키고 싶은 그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저께 저녁에는 정체 불명의 사람 다수가 현지 그 카불 공항으로 밤에 접근을 해와서 거기에 아직 아프간 군이 철수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 지키는 사람이 좀 있나 봐요. 미군이 보초 쓰는 게 아니라 일선을 아프간 군대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아프간 군이 총을 쐈는데 저쪽에서 총을 쏴가지고 한 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그건 뭔가 하면 이제 탈레반이 미국의 철수를 순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그
버릇이나 곤조를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저걸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고 건드리기 시작. 지금 벌써 들어가는 길목은 완전 차단해. 예, 다 차단해가지고 체크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원래 말은 뭐 떠나고 싶은 사람 떠나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거짓말이 며칠만. 다만 체크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지금 외국인만 통과시켜 준다거든요. 내국인은 못 도망가. 예, 그러니까 또 나오는 문제가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 미국 사람이면 너 아프간 국적의 미국인. 너 뭐 했어 하고 주워 패고 막 뺏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국에 아직 철수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 8월 31일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늦춰라 하는데 미국이 8월 31일 한다라고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또 동맹국들 간에 또 분란이 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바이든이 우려하는 거는 저기에서 대규모 추가 총격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 자유에서 투입된 미군과 아프간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공항에서 여러 가지 인명살상이 더 일어날까봐 딱 그것만 신경을 쓰고 몰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바이든이 이런 경우에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영화의 미국 대통령 모습이라면 미국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 나올 때까지 탈레반이 이 시비를 걸면 우리는 절대 그냥 있지 않고 그렇죠, 미군이 다시 돌아간다. 네? 그리고 항공 폭격을 시작하고 미군을 추가 뭐 그 정도 음포를 놔야죠. 하고 너네들 공항의 입구에 검문소도 철거해라. 그리고 동맹국들도 같이 행동해 줄 걸로 본다. 요렇게 말을 해야 지가 지금 떡이 된 데서 살아나는데 31일 철수를 준수하겠다 어쩐다 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나이 때문에 이 지금 좀 약간 멘붕 상태 온 거 아닙니까? 이 기력이 쇠잔했다고 봐야 될까? 이게 판단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통령 이 위기 때 수행 능력에 지금 하자가 생겨. 아니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뭐 제이크 설리반이나 그다음 블링컨 같은 게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그래 안심시켜야 된다. 지금 도주하는 사람도 불안해 죽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나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근데 이제 이 아프간 사태를 두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게 아주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자꾸 이게 중동에서 이게 발을 빼가지고 아시아 쪽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자산의 배분배를 한다, 재분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냉전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이 물론 베트남이 죽을 쓰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방공망을 설치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 경쟁 국가들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였는데 아프간에서 군대 하나 빼가지고 중국 견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논리도 사실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큰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맞추기 놀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거하고 같이 딱 붙어 다니는 게 뭔가 미군이 중국을 괴롭히려고 아프간에서 의도적으로 철군해서 중국과 지금 아프간 테러리스트들 간의 싸움이 나게 생겼다. 그런데 아프간 아들이 아프간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헤매는데 뭔 놈의 그놈들이 무슨 혁명적 대의를 가지고 중국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또 파토를 놓겠지만 왕이하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계약은 맺었다고 해요. 일단은 중국 괴롭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쪽에 그런 이슬람 교도들 부추기거나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전국 안정을 기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아무리 테러리스트지만 하지만 이런 국가 어떤 그 새로운 국가 건설 물론 20년 전에 자기들이 이제 집권하는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 20년 동안에 바뀐 게 있다면 영어를 좀 잘한답니다, 애들이. 그때는 영어 전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이제 기본 심성이 바뀔 리는 없고요. 그리고 그걸 지금 사실은 국내 중동 전문가들도 아마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문제는 지금 기가 막힌 거는 특히 한겨레 경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기자들이 그것도 무슨 대기자도 아니에요. 그냥 뭐 외교 담당 기자들이라고 하는데, 아프간을 인정하자는 식으로 지금 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들이 그렇더만요. 근데 북한도 아직 인정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럼 아프간의 인정은 우리가 서둘러서 아프간을 인정해서 탈레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뭘 얻을 게 있어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인정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나중에 아프간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 눈치 보고 그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뒤에 움직이면 되는 거죠. 뭘 인정을 해요? 그럼 이미 보리스
존슨입니까? 그 영국 총리가 제일 세게 이야기했더만 인정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인정을 하려는 나라들하고도 이제 거리를 두겠다라고 했더니 캐나다하고 소위 말해서 영어 쓰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대개 아마 그런데 동조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20년 전에 집권했을 때도 그때 공식적으로 탈리반의 아프가니스탄을 인정한 나라 3나라밖에 없었거든요. 사우디, UAE,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파키스탄은 그 정도였지. 사실은 중국도 화딱지 나가지고 다 대사관 철수하고 했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그걸 갖다가 반미의 어떤 하나의 뭐 구축 기지로 그렇게 아마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정도의 나라가 그 골때려 이슬람과 테러 집단들 관리 못 할 겁니다. 아마. 예,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화평 같은 거 메고 뭐 1대1로 사업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좀 심각한 게 지금 그 파키스탄이 가장 친중 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그 중국인을 향한 테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키스탄 내에. 얼마 전에. 중국인이 1대1로 때문에 워낙 예. 잘못을 많이 해가. 그다음에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일부러 뭐 죽인 13명을 죽인 그런 테러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 내막을 감아 보니까 좀 심하겠더만요 보니까. 왜냐면은 사실은 7대3 정도로 나눠 먹어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과실의 한 91% 정도를 갖다가 중국이 가져가고 너희는 9%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한테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지타산에 안 맞지 않냐. 그러면서 파키스탄 내에 굉장히 강경한 이슬람 집단들이 아마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데 그거는 아마 무시 못할 건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 바들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발을 빼가지고 중국을 늪 안에 집어넣기 위한 거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합리화되는 문제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군대를 갑자기 뺀 게 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계산을 해서 빠져나온 이야기인데 그 빠져나오면서 이제 뭐 되게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아프간 전쟁을 포기하는 거는 찬성하겠는데 저런 식으로 빠져나서는 곤란하다 하는 게 막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